자, 공동정범입니다. 자, 30절을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는 각자가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것이 공동정범 조문인데 먼저 노트를 펴봅니다. 노트는 72페이지. 자, 이 그림 전 시간에 본 적 있죠? 제가 단독범을 어떻게 그렸는가요? 단독범을 A가 있다. 그쵸? A가 절도죄의 고의로 자, 타인의 집에 뛰어 들어갔다. 자, A가 훔쳤다. 그쵸? 절취를 하게 되면 A는 절도죄가 되고 혼자니까 절도죄의 단독정범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이때 A는 혼자 갔잖아요. 혼자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A, B, C가 여러 명이서 절도를 공모했어요. 공모를 했어요. 공모 속에는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너는 몸이 재빠르니까 뛰어들어가서 훔쳐라. 그리고 너는 눈치가 빠르니까 망을 보고 너는 운전을 잘하니까 시동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각자가 역할 분담을 해요. C는 대기하고 있고 B는 망을 보고 있고 A는 뛰어들어가서 훔치고. 근데 단독범에서는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A, B, C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A, B, C가 한 몸체라는 거예요. 한 몸체.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A, B, C는 하나의 몸뚱아리다. 하나의 몸뚱아리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가 뛰어들어갔죠. 뛰어들어가게 되면 이 몸뚱아리는 이렇게 확대되는 거. 확대되는 거. 그래서 내 몸의 일부가 뛰어들어가게 되면 이 전체가 한 몸체이기 때문에 A가 훔치게 되면 B도 훔치게 되는 것이고 C도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밖에서 망을 보고 있거나 대기하고 있는 자도 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A가 뛰어들어갔잖아요. 그 A가 물색을 하고 취득하는 이 A 행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절도를 실현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기능적 행위지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자가 맡은 역할 분담에 따라서 비록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망 보는 것밖에 없지만 내가 망을 보험으로 인해서 A는 마음 놓고 뛰어들어가서 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내가 비록 일부만 실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도라는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가 바로 공동정범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동정범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교재로 와보시게 되면 자, 개념 볼게요.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 계획에 따라서 각자가 맡은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 기능을 분담적으로 실행한다. 그래서 행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A도 절도, B도 절도, C도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절도죄의 정한형으로 처벌된다. 이런 말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절도죄가 되려면 되어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자, 절도를 공모했다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요건 그리고 역할 분담에 따라서 각자가 하고 있는 기능적 분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객관적 요건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성립요건 나와 있죠? 성립요건을 보게 되면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사실, 역할 분담에 따른 공동가공의 사실을 있으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절도죄가 성립을 했다. 이렇게 공동정범이 성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다시 한번 교재 와보시게 되면요. 자, 2번 체크하시고 공동정범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비록 일부지만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가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역할 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 지배란 말 나와 있죠? 자, 일부만 했다 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갑과 을의 강도를 공모하였고 갑은 권총을 겨누고 을은 돈을 뺏었다고 했을 때 둘 다 뭐가 됩니까?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판례 최신 판례인데 별표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1번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앞에서 끊어보세요. 여기까지는 비록 판례는 최신 판례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종전에도 많이 판례가 나왔던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재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최신 판례는 마지막이 최신 판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0조가 말하고 있는 공동정범은 자, 밑에 줄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각자가 구성요건을 실현했다 했을 때 그 각자가 전체에 대해서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한대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 동그라미 1번, 이게 다른 말로 뒤에 나오지만 공모입니다. 그리고 옆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 그쵸? 이 부분이 밑줄자 것이고 이 부분이 객관적 요건인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즉 공모는 빨간색으로 일체 동그라미, 일체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시 한번 노트펴 보시게 되면 자, ABC가 일체가 됐죠. 일체가 됐어요. 일체가 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절도죄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쵸?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죠. 다시 오시면 자, 됐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밑에 줄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파란색으로 자신에게는 범죄가 되지 않는데요. 줄 그시고 범죄가 되지 않는다 세모치시고 했을 때는 공동정범이 되질 않아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노트 펴볼게요. A가 하고 있는 것이 범죄죠. 맞잖아요. A가 지금 뛰어들어가서 훔치고 있는 게 범죄죠. 망을 보고 있는 것도 범죄예요. 대기하고 있는 것도 범죄고요. 이 ABC가 모두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ABC는 전부 다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와 보시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줄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다른 사람은 범죄가 돼요. 다른 사람은 범죄가 되는데 자신은 범죄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절도죄에서 빠진다. 아시겠죠? 공동정범에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 사례가 바로 밑에 2번인데 자, 무고죄 판례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즉 타인에게 콩밥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고를 하는 건데 타인인데 자기 자신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즉 자기 무고는 무고죄가 아닌 거예요. 타인 무고가 무고죄지 자기 무고는 무고죄가 안 되는 거예요. 구성권 자체가 탈락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밑에 줄 자기 자신을 무고하였다. 자기 자신 세모 쳐보세요. 무고하는 것은 처음부터 뭐다? 무고죄의 구성요건 대상성이 탈락된다고요. 따라서 제3자와 무고하기로 공모했고 그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무고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판례 최신 판례죠.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질 볼게요. 자, 본질을 보시게 되면 자, 앞에 이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그랬죠. 이때 공동이라고 되어 있지 이 공동이 무슨 공동인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견해는 범죄 공동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범죄 공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 공동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앞에 사례에서 뭐라 그랬죠? 절도하기로 공모했죠. 절도죄에 대한 고의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고의 공동이다 하는 견해가 이 범죄, 절도라는 범죄를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범죄 공동설은 고의 공동설을 말합니다. 자, 반면에 아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행위만 같이 하면 된다는 행위 공동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견해가 대립을 하는데 밑에 도표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범죄 공동설 볼게요. 자, 범죄 공동설은 자, 가담자 모두 다가 고의가 공동이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밑에 보면 과실범의 공동은 과실을 같이 하는 거지 고의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죄 공동설에 따르게 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고의범하고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범죄 공동설에 따르게 되면 고의 공동만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가 없고 공동정범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분적이든 승계적이든 이종 수계든 아니든 간에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동정범으로 보질 않아요. 편면적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
공동실행의 의사가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것을 편면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도 공동정범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범죄의 공동소를 따르게 되면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가 상당히 좁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 다섯 칸 모두 다를 공동정범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범죄 공동소에 따르게 되면 공동정범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된단 말이에요. 자, 밑에 나와 있나요? 기출문제 한번 가볼까요? 범죄 공동소에 따르게 되면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는 동시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동시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섯 가지를 공동정범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동시범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동시범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 있죠. 과실범의 이 부분을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로 본다? 동시범으로 해결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자, 주관적 요건에서 제가 공모가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성립 요건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밑에 보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의사를 공모라고 한다 해놓고 제가 각주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각주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공동 실행의 의사가 전혀 없는 이 동시범은 그래서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 공동 실행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자, 동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하기 다릅니다. 됐죠? 동시범이 뭔지는 일단 살짝 밑줄만 그어놓을게요. 단독정범이 병존하는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개별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뒤에 것은 동시범은 뒤에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범은 공동정범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범죄 공동소를 따르게 되면 이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므로 따라서 동시범으로 해결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밑에 기출문제 범죄 공동소를 따르게 되면 서로 고의 내용이 달랐을 때에는 동시범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이 행위 공동소를 따르게 되면 고의까지는 필요 없고 행위만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얘들 있죠.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공동정범으로 본다. 공동정범으로 다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위 공동소에 따랐을 때에도 유독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편면적 공동정범은 뭐다? 실행의 의사가 일방에게만 존재한다 했기 때문에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편면적 공동정범 같은 경우에는 행위 공동소에 따랐을 때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범죄 공동소하고 행위 공동소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판례는 어떤 취지일까요? 우리 판례는 범죄 공동소일까요? 행위 공동소일까요? 근데 이제 옆에다 제가 판례라고 안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우리 판례는 앞에서 나왔잖아. 앞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를 취한다? 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 지배서를 취한다 이런 말이에요. 행위 지배서를 취하는데 CF 판례는 하나 예외가 있어요. 기능적 행위 지배설이 주된 것인데 요 밑에 나와 있죠. 요 밑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뭘 취한다? 여기 행위공동서를 취한다. 요게 판례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판례는 뭐다? 기능적 행위지배설이 판례이지만 예외적으로 딱 하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있어서만큼은 행위공동서를 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립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봐두세요. 공동실행의 의사, 공동가공의 의사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판례는 이 세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 공모 때문에 밑에 기능적 행위지배의 본질적 요건이고 이것 때문에 개별적 행위가 전체로 결합되어서 전체에 대한 책임 인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노트 펴볼까요? 노트 펴보시면 여기 나와있죠? 여기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되고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고의를 말합니다. 고의를 말해요. 고의를 말하는데 문제는 밑에 나와있죠?
이 고의가 과연 승계가 가능할까? 승계가 가능할까? 두 번째는 분명 공모라고 하는 것은 고의를 말한다 했는데 이게 과실도 가능할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따로 배우겠습니다. 따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관련해서 의의를 볼 것이고 내용을 볼 것이고 방법을 볼 것이고 연락 시기를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그리고 이 공모라고 하는 것은 공동 가공의 의사라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 이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모를 한다 할 때 야 너는 훔쳐라 나는 망을 볼게 나는 대기할게 라고 서로 의사연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연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연락이 없는 즉 일방에게만 그 공동 가공 의사가 존재하는 이 편면적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정범이 아닌 거예요. 왜? 이건 의사연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판례입니다. 학설이고. 자, 이게 끝나면요. 두 번째로서 이제 객관적 요건을 볼 텐데 객관적 요건을 다른 말로 공동 가공의 사실, 공동 실행의 사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있을 때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 자, 요 공동 가공의 사실이 없는 밑에 나와 있죠? 공동 가공 사실이 없는 공모만 한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가 있을까를 배울 것이고요.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 이탈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일단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를 볼 것이고 그 공모 관련해서 공모가 승계가 가능할까 과실이 또 될 수 있을까를 이제 하나씩 배우고 객관적 요건이 끝나게 되면 공모만 있는 공동정범이 가능할까 여기서 이탈이 가능할까를 또 각각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공모에 대한 의의 봤죠? 자, 판례 봅니다. 판례 별표 쳐보세요. 제일 중요한 판례입니다. 오토바이 훔쳐라 사건. 자, 이 판례가 앞에 있는 무고죄 판례보다 더 일찍 나온 판례입니다. 볼게요. 자, 공동정범이 되려면 밑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객관적 요건으로서 두 가지가 각각 필요하고 그쵸?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밑에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재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 갖고도 충분하다 그러면 틀려요. 용인하는 것만 갖고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빨간색으로 일체형이 되어야 해요. 한 몸체가 되어야 해요. 한 몸체가 되어서 니는 뭐를 맡고 너는 뭐를 맡아라 나는 뭘 맡을게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을 때 이게 바로 공모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오토바이를 훔쳐와라. 그러면 그 물건을 내가 사주겠다 그랬어요. 사주겠다 세모쳐봐요. 이것은 일체형이 아니에요. 일체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는 공동가공의 의사 즉 공모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판례 두 가지 꼭 좀 정리를 해두세요. 올라가 볼게요. 오토바이 매매업을 경영하던 갑은 돈벌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부산으로 내려온 늘에게 오토바이를 훔쳐라. 그러면 장부는 내가 사주겠다라고 했어요. 이 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모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역할분담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답이 뭐예요?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주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작물이죠. 작물 취득지까지 될 것이고 죄가 두 가지니까 경합범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답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판례 봅니다. 자, 황소를 훔쳐라. 그러면 내가 문제를 그 황소를 팔아주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팔아주겠다. 세모치시고. 같은 이유로 공모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캠코더를 밀수입해라. 그럼 내가 팔아주겠다. 팔아달라. 세모치시고. 이런 것들도 공모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3번. 자, 쭉 읽어보시고요. 아무런 말도 없이 창밖만 쳐다보았으므로 나는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 자, 창밖만 세모칩니다. 쳐다봤을 때 이것은 횡령죄를 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모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4번. 자, 일행을 한 사람씩 강간하자는 피해자 일행의 제의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녔다.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녔다. 세모치시고. 또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 세모치시고. 라고 했을 때 강간죄를 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
자, 진료비가 과다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병원 병원장이 대충은 인식했어요. 대충의 인식, 대략 세무치시고 인식은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앞에 나와 있는 자, 단순히 용인하는 것에 그쳤다는 거예요. 용인하는 것에 그친 것은 공모가 아니에요. 일체형이 되었을 때 공모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용인만 하고 있는 것은 공모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뭐 창밖만 쳐다보았다. 그냥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녔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용인에 그쳤기 때문에 일체형으로 볼 수가 없어서 공모관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도 대충의 인식은 있었지만 라고 갖고서는 뭐다? 공모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6번 가보죠. 밀항하고 여건 위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여건 위조 행위에만 가담을 했다. 구세무 치시고 라고 했을 때 밀항행위까지 같이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항행위까지는 공모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7번 피고인이 영화 제작이나 상영 등 준비 행위에 관여를 안 했어요. 밑에 대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위 영화를 공연윤리위원회 심의 없이 영화를 상영한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랬고, 자, 두 번째 이제 상호 이해를 볼게요. 자, 그 공동정보 모두는 각자 역할 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상호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에게만 존재하는 편면적 밑줄 X는 공동정보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밑에 판례 별표. 자, 이 편면적 공동정보이 밑에 나오죠? 파란색으로 일방의 가공의사만 갖고서는 일방 세모치시고. 이게 뭐예요? 편면적 공동정보이에요. 이것은 공동정보로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이 판례 출제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공모관계를 인정했던 거 가볼게요. 역할 분담이 되면 전부 다 공모를 인정해 주는 판례들입니다. 빨간색 들어보시고 어떤 놈은 제공하고 어떤 놈은 환전해줬죠. 역할 분담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2번 어떤 놈은 제공하고 어떤 놈은 환전해주고 어떤 놈은 추가 할인해준다는 역할 분담이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이다 하는 판례입니다. 어떤 놈은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어떤 놈은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했고 각자 역할 분담이 있죠? 그랬을 때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이 된다. 다음 4번 볼게요. 자,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던 도중에 두목급 수괴가 나타납니다. 모습을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전부 죽이라 동그라미 치시고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두목도 뭐가 됩니까? 두목급 수괴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하들은 흉기를 들고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목급은 나타나서 전부 죽이라고 해서 그쵸? 그 행위 자체가 부하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목급도 비록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살인죄의 일부 실행 전부 책임 원리에 따라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5번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을에게 그래요. 내 남편을 목 졸라 죽이라. 이 처가 자기 남편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청법죄를 불러서. 자, 이때 목을 졸라 죽여라 동그라미 라고 하는 조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청법자가 그 피고인이 한 지시대로 목을 졸라 죽였다라고 했을 때 둘 다 뭐가 된다?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쵸? 이 두 가지를 한번 묶어볼까요? 두 가지는 공동정범 판례예요. 이때 교사범 아닙니다. 교사범 아니고 종범 아니에요. 종범이 아니다. 밑에 5번을 보면 목을 졸라 죽이라고 조언했지. 종범 아니에요. 공동정범이에요. 그리고 이 두목급 수괴도 교사범 아닙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공동정범 판례인 것이지 이 수괴의 경우에 있어서 교사범이라 그러면 틀리고 이 처에 있어서 살인죄의 방조범 이렇게도 틀려요. 교사범도 틀리고요. 자, 6번 안수기도에 참여하여 목사가 안수기도 방법으로 폭행을 함에 있어서 목사가 지금 폭행하고 있어요. 함에 있어서 그 옆에서 보조하는 자가
시종일관 폭행행위를 보조하였는데 이 보조하는 자가 더 나아가 스스로를 폭행하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즉 목사가 폭행을 할 때 보조자도 같이 폭행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죽었다는 거죠. 죽었죠. 폭행치사죄가 되는 거죠. 목사도 폭행치사죄가 되고 보조자도 폭행치사죄가 되는 것인데 명시적인 공모관계는 없었다 할지라도 무기항모로서 묵시적으로 의사가 상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묵인한 거예요? 목사가 묵인한 거예요. 목사가 때리고 보조자도 때리고 그럼 목사가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보조자가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서로 때려서 사망하게 할 정도로 때렸다는 것은 상당히 심하게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말릴 수가 있는데 그걸 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묵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묵시적인 의사가 상통했다는 것 때문에 둘 다 뭐가 된다?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7번 볼게요.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했다면 무슨 죄가 될 것 같아요? 그래,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뭐가 돼요? 근데 이것을 공모자들이 강취해온 작물 처분을 알선했다고 했을 때 알선했으니까 알선죄 되겠네? 라고 하면 틀려요. 알선죄가 안 돼요. 우리 작물죄 할 때 배우지만 작물죄의 주체는 정범 이외의 자가 주체가 됩니다. 이건 정범이 되었기 때문에 정범은 작물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작물죄까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팔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 딱지엄을 발행하였고 매매를 했다. 발행과 매매를 각각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발행을 했고 누군가는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지엄의 전전 유통 경로나 중간 소지인들 김항범을 몰랐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딱지엄이 뭔가요? 사기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딱지엄이라 그래요. 자, 8번, 9번 묶으시고 8번, 9번도 딱지엄이죠. 딱지엄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딱지엄 밑줄그시고요. 발행했대요. 발행한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시킨 놈이 따로 있어요. 그랬을 때 둘 다 뭐가 된다? 사기죄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10번 볼게요. 10번은 우리 강론책 할 때 배우는데 허위 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유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부하게 되면 행사죄가 돼버리죠. 그 자에게 주는 것 자체가 이 교부하는 것 자체가 뭐가 돼요?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놈이 이걸 받았죠. 그 피교부자가 이걸 받았죠.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가지고 얘가 행사를 했잖아요.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하면 이 피교부자가 행사했으니까 야도 행사죄가 되잖아요. 피교부자에게 준 것도 행사죄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둘은 뭐가 돼요? 행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이렇다고요. 밑에다 한번 해볼까요? 밑에다 그림 그려볼게요. 자, A가 있어요. B가 있고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이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돼요. 일단 이 사람은 허위 유가증권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자, 이 상대방이 B죠. 상대방이 B인데 이 B에게 허위 유가증권 작성한 것을 이 사람한테 교부를 해요. 교부를 하는데 교부할 때 이 사람의 인식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 내가 저놈한테 주면 이놈은 분명히 이걸 유통시킬 거야 라고 인식하면서 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유통시킨다는 것을 인식해요. 인식하고 얘한테 주는 거예요. B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가 뭐가 돼요? 이 자체가 바로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A는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작성죄 하나, 행사죄 하나가 되고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B가 이걸 받았어요. A로부터 이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진짜 C에게 C에게 이걸 행사했단 말이에요. 행사를 했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행사죄가 되는 거잖아요. B는 행사죄를 했잖아요. 그쵸? 그럼 봐봐요. A도 행사죄를 했고 B도 행사를 했잖아요. 둘은 뭐가 됩니까? A도 행사죄, B도 행사죄가 되니까 둘은 행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A는 죄가 두 개예요.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 플러스 행사죄. B는 죄가 하나예요. 행사죄 하나. 근데 이 행사죄 이사만큼은 둘 다 행사죄를 범했기 때문에 둘은 뭐가 된다? 행사죄의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11번 봅니다. 자, 조합장 있네요. 그리고 조합이사가 있네요. 그쵸? 조합장과 조합이사가 뭘 했습니까? 둘이 공모를 했죠.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했을 때 둘은 뭐가 됩니까? 농협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2번 볼게요. 소각로 제조업자가 주문을 받아 소각로를 제작 설치하면서 그 소각 용량이 큰 소각시설에 필요한 설치 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중간 처리업자와 협의를 하였다. 협의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이 협의가 뭔데요? 이 공모지 뭐예요? 그쵸?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한 것보다 2배 이상 큰 소각로를 제작 설치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실적법 위반이잖아요.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죄의 공범이 된다는 겁니다. 협의 자체가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13번 편입학 부정행위나 입시 부정행위가 공동피고인들의 주도 아래 주도 동그라미, 지시 동그라미 아래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밑에 줄 피고인 갑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부정행위 방법으로서 어떠어떠한 것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또는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를 가로 열고 닫고 그 내용 중에는 업무방해 행위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뭐가 됩니까?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아니 입시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방해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담자, 갑과 을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떤 것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요. 이 밑에 나와요. 밑에 방법에서 명시적, 묵시적, 직접적, 간접적, 순차적 상관없다는 거예요. 면식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업무 방해될 것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모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접정범 형태의 방법도 가능해요. 그게 판례이고요. 그래서 간접정범 형태로 가담했다 할지라도 주관적 요건으로 공모와 객관 요건으로 기능적 행위지가 인정된다고 하면 이것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방법 볼게요.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검은색으로 릴레이 동그라미, 포괄적 동그라미, 개별적 동그라미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원이 공모관계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 밑에 판례. 자, 공모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순차적 동그라미, 암묵적 동그라미라도 괜찮아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모자 행위에 대해서 그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없다 할지라도 정황사실 밑줄자, 경험법칙 밑줄자에 따라서 공모관계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공동가공하였다면 상하관계에 있어서도 뭐다?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고요. 자, 다음. 자, 피고인들은 보통 범위를 부인하겠죠. 범위를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질상 범위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동그라미, 정황사실 동그라미를 증명함으로써 이 공모관계를 추단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시기 볼게요. 시기는 상관없어요. 반드시 사전에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거나 우연히 형성되어 있거나 도중에 형성되어 있거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밑에 판례 둘 다 별표. 별표.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공갈행위에 착수한 후라 그랬죠. 빨간색으로 착수한 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이후에 공동의 범위를 갖고 가담을 하게 되면 공동정범이 가능해요. 됐죠? 또 밑에 반드시 사전에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공모관계가 가능해요.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였다면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가 있다. 이 판례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